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2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상승했고 나스닥은 하락한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일단 나스닥의 하락은 엔비디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루 휴장 후 3.5% 상승을 했었는데 과매수 영역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거꾸로 3.5% 하락해서 마감했죠. 장주한 때 1,400불까지 가면서 140불까지 가면서 죄송합니다. 큰일 나죠. 1,400불 가면요. 140불까지 가면서 1등 기업이 됐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얼마나 시총이 높은지 엔비디아 시총이 프랑스, 독일, 미국을 영국을 뛰어넘었다고 하네요. 프랑스, 독일, 영국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옛날에 뛰어넘었고요. 3조 달러면 4,500조니까요. 엄청 큰 거죠. 미국에는 그런 기업이 지금 3개나 있죠.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어쨌든 엔비디아의 하락이 나스닥을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밀어낸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는 나홀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 지표 보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보면요. 미국인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여러 민족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실업 신청자 수는 뭐 11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해서 고용시장이 계속 냉각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우가 사실 내려와야 되는데요. 다우도 안 내려왔습니다. 미니애폴리스 닐 카시크리 여는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2% 회복되려면 1년이 더 걸릴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고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것을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1분기보다 2.4%가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실업수당이라든가 미국 경상수지라든가 이걸 보면 금리 인하 지금 해야 되죠. 금리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현재 미국의 시장의 모습이 현재 문제다 뭐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은 아시겠지만 지표가에 따라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지표가 나온다면 사실은 시장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항상 지표 나오기 전에 예측이 되게 중요한데 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려는 뭐 그런 흐름이 있는 상황이다 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좀 보시면요.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0.79% 빠졌고요. 다우는 0.7% 정도 상승했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다우는 그래서 올라서 이 정도까지 올라선 상황이고요. 근데 이 나스닥이 올라갈 다우가 못 올라갔죠. 그래서 다우는 뭐 조금 더 올라갈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을 좀 보시면은 어저께 장중에 0.4%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1.1%까지 갔다가 밀렸다가 약간 낙폭을 줄였죠. 일단 5일선은 이탈하고 끝나는 흐름이 보입니다. 5일선 이탈하는 모습이죠. 이제 캔들 추세선 돌파했다가 다시 회귀하는 과정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어떤 흐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상황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좀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장중한 때 3.8%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4%까지 갔다가 내려왔죠. 제가 이 추세선 그어놨던 부분이죠.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액면 불안하고 다시 보정된 차트인데요. 이게 차트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가 돌파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제 이 이유가 되게 중요하죠. 이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추세 복귀를 했습니다. 중가상으로 추세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 밀리기 시작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그동안 첫 번째 파동, 이게 원래 시장은 어떤 이슈가 있으면 큰 파동 주고 이제 소강상 한참 가다가 파동 공간을 열고 다시 한번 가든지 무너지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AI 대세고 또 AI가 이제 시작이라 그러면 엔비디아가 뭐 크게 꺾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식에서 막 쳐올리는 개미들의 습성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이거 다 우리나라 개미들이 올린 거 아닐까, 거기에 외국인 같이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개인적 생각이니까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뉴스를 보시면 테슬라에 산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이 전부 엔비디아를 몰려갔다, 뭐 그런 얘기는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개미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달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원달러가 그 어저께 우리나라에서 끝날 때 1384원에 끝나는데요. 미국에서는 1393원까지 갔다가 지금 139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봉 이틀 연속 3일 연속으로 조금씩 올랐는데 오늘까지 4일 연속으로 오르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환율과 주가가 같이 가는 묘한 상황이 있다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왜냐면 차트가 그렇다 그랬죠. 보시면 원달러 차트와 원달러 뭐 주봉 차트 한번 이렇게 우상향이잖아요. 근데 이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코스피도 다른 모습이죠. 우상향이거든요.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미국 그 시장의 원칙인가 미국으로 투자 돈이 들어가고 또 미국에서 또 기업을 완전히 반도체계로 이런 거 다 미국으로 들어와라 해가지고 미국이 막 지금 기업 유치가 오래됐어요. 트럼프 때부터. 그 돈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환율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기 때문에 환율과 주가가 사실은 이게 정비례할 수는 없는데 정비례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태의 정비례의 흐름을 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원달러가 지금 오늘 근데 이제 원달러가 조금 내리면 또 주가가 오르고 또 왕창 오르면 주가가 내리고 이런 경향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방향이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1393원까지 갔기 때문에 10원 정도 올랐던 그 흐름이 오늘 국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 이달에만 4조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누계를 한번 보시면 이달에 지금 언제입니까? 4월이죠. 4월을 기준으로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현재 더 많이 아니 4월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6월이죠. 왜 자꾸 이렇게 실수하죠? 6월을 기준으로 하면요. 지금 현재 외국인은 4조 4천억을 샀습니다. 많이 샀습니다. 6월을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그 흐름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외국인 혼자서 주가를 끌어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기관이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기관이 현재 도와주질 않죠. 당일로 이틀은 연속으로 매수를 했지만 그동안 뭐 위에서부터 매도가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기관의 행보를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현재 시장의 모습이 있다.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그 코스피 차트가 사실은 버거워요. 지금 버겁습니다. 제가 아는 일목균형파상으로는 뭐 꽉 잡고 이평선으로도 지금 우상향으로 꽉 찼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진짜 이거 뚫으면 대박인 거고요. 뭐 완전히 뚫어버리면 대박이 못 뚫어버리면 끝장이 나는 거죠. 여기서 뭐 가봐야 뻔할 뻔짜한 시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상황이. 저도 사실 이런 차트는 설명을 잘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이 캔들이 우상향으로 45도 왔다면 저는 확실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45도가 밋밋한 우상향이거든요. 이게 뚫릴 경우를 대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뚫리면 이제 제법 가겠구나 하는 거고 못 뚫리면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인데요. 이게 이제 향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뭐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기관이 갑자기 바꿔치기 할 수도 있잖아요. 수급이 기관이 요즘 이틀 산 것처럼 갑자기 뭐 나도 살래?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의 행보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야. 특히 삼성전자가 어제도 외국인이 샀어요. 외국인이 400만원씩 기관도 샀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주 포인트인데 이제 저는 삼성전자가 아마 지난번 시황에서 이번 주까지 상승을 좀 예견을 했었는데 이후의 흐름을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